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제황공 18 정변 그리고 두 시선 중 진나라 정변을 바라보는 두 시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51년 11월 이극은 탁자와 순식 등 여의 일당을 소탕한 후 조당에 백관을 소집하고 자기 군위에 누구를 옹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정이 나서서 우리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원로인 호돌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야 차기 군위의 선정원칙, 결정하고 옹립하는 절차를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 이극도 비정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호돌을 조당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당의 사자가 호돌을 찾아가 대부들의 뜻을 전하며 조당으로 가자고 했으나 호돌은 자신을 데리러 온 사자에게 자신은 늙었다며 별다른 의견이 없고 대부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돌은 자신의 두 아들 즉 호모와 호온이 중의를 따르고 있는 마당에 자신이 나서서 차기 군위에 중의를 세우자고 한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군주감이 안되는 이유를 세우자고 할 수는 없어서 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돌은 무엇보다도 진나라 작금의 사태가 그 누구를 군위에 세운다고 해서 종결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이극이 조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의 일파 소탕 농공행상을 두고 이극 편에 내분이 도사리고 있는 점, 아직도 여의 잔당이 잠재해 있는 점, 또 중의와 이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명히 갈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나라의 정변은 계속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중의를 위하여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극은 호돌이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부들에게 신생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를 옹립해야 하지만 신생은 없다. 이에 중의가 공자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도 많고 어질다고 알려져 있으니 나는 그를 옹립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묻고는 반대가 없자 옹립 동의 서명부인 축간에 가장 먼저 서명하였습니다. 이때 비정이 나서서 호돌의 서명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이극은 호돌은 두 아들을 중의에게 맡겼다. 그런데 어찌 우리들과 같이 서명하겠느냐. 호돌을 난처하게 할 뿐이다 라며 이런 자에 묵살하자 비정도 이극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비정은 이극에 이어 서명했고 이어서 공화, 가화, 추천 등 30여 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이극은 여의 일당 소탕전의 공으로 상사벼슬에 오른 도안이에게 축관 서명부를 주며 중의를 모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안이는 정나라로 가서 중의에게 서명부를 바쳤습니다. 중의는 도안이가 내민 서명부를 보다가 호돌에 서명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도안이에게 기다리게 하고는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중의를 모시러 온 것을 보고 위주는 기뻐하며 왜 망설이느냐며 빨리 귀국하자고 했으나 호는 상중의 변란을 기회삼아 군의를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상과 대란 때 나서면 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니 자중해야 한다. 부모의 죽음은 대상이고 자문과 비방으로 형제가 다투는 것은 대란인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자중해야 한다라며 귀국을 반대하였습니다. 중의도 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중의는 도안이에게 그대들의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선친의 명을 어기고 도망쳤고 자식으로 장례도 모시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찌 감히 나라를 탐하리라며 귀국을 거절하였습니다. 도안이는 군인을 마다하는 중의를 빤히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하다가 진나라로 귀국하였습니다. 중의를 모셔가면 그 공으로 승진할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거였죠. 이극은 조당 회의에서 도안이로부터 귀국을 사양하는 중의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다시 중의에게 사자를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부 양유미가 나서서 공자들이 많은데 굳이 사양하는 이에게 더 권할 것은 없다.
이호를 옹립하자라고 주장, 다른 대부들도 양유미의 의견에 동의하자 이극은 할 수 없이 양유미와 도안이를 이호에게 보냈습니다. 이극은 이호는 탐욕스럽고 냉정하여 믿을 수 없는 데다 독단적이라며 싫어하였습니다. 이때 양나라에 머물던 이호는 양나라 제후 양백의 딸 양영과 결혼하여 남매 쌍둥이를 낳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흥공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생과 상의했는데 여의생은 정변을 노려 진나라에 기반을 마련해 두자고 제안하고는 굴성을 기습 점거하고 굴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순식은 도성의 정변으로 변방일은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해제, 탁자, 순식, 여의 등이 피살되거나 자살하고 대부들이 세 군주로 중의를 옹립하려고 중의를 데리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호는 객사와 극예와 함께 진나라 정변에 따른 대책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유미 일행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극예는 이호에게 추대한다고 덜렁 입국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호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우선 이극과 비정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여 우리 편으로 만든 후에 진나라의 군사를 빌려 입국하면 만사튼튼이다. 그래야 다스릴 때 국내 세력도 견제하거나 제거하기 쉽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그때 양유미 일행이 당도하여 차기 군의에 이호를 옹립하려는 조당 대부들의 뜻을 전하자 이호는 사양함도 없이 대부들의 청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어 이호는 당장 군주가 된 듯 이극에게 분양받 100만평을 비정에게 부채받 70만평을 각각 하사한다는 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도안이에게 주며 진나라로 가서 당사자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진나라에 청병하는 건은 양유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양유미는 이호의 서신을 갖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목공은 이호의 서신을 받고 건숙과 상의하여 우선 중의와 이호의 인물됨을 조사한 후에 누구를 원조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고 공자집을 중의와 이호에게 보냈습니다. 지입이 방문하자 중의는 지입에게 부친의 사망에 조의도 제대로 표하지 못한 신세에 어찌 딴 생각을 품겠는가 라고 하면서 통곡. 지입은 중의의 어진 마음을 찬탄하였습니다. 중의는 본국의 추대 제의도 거절하고서 외국 원조를 받아 돌아가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조세의 의견에 따라 지입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입이 방문하자 이호는 그에게 진목공이 나를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내가 군위에 오르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망명중이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 족하다. 진나라는 많은 땅을 갖고 있겠으나 진목공이 동쪽으로 유람할 때 황하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동쪽으로는 객나라의 경계까지 남쪽으로는 화산과 내륙의 해량성을 포함한 하회 5성을 바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지백에도 아부하며 황금 40일과 형옥 6상을 건네며 진목공에게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진나라가 이호를 도우려는 것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니 진나라 땅을 크게 떼어 뇌물로 주겠다고 하라는 그의 의견을 쫓아 이호는 지백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진목공은 지배 보고를 받고 중의의 의짐을 찬탈하며 그를 원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지입이 나서서 진나라의 새 군의를 바로 잡아주려는 것은 진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목공의 명망을 떨치기 위해서인가 라고 물은 후 진목공이 자기 명망을 떨치기 위해서라고 하자 그러면 어리석은 일을 세우라. 그래야 조종하기 쉽다. 어진 이는 진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직언하니 진목공은 이호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어 진목공은 공손지에게 이호를 진나라까지 호송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공손지는 300성을 이끌고 이호를 호위하여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진목공의 부인 모키는 공손지가 진나라를 떠날 때 이호에게 보낼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가군을 후대하고 추방된 공족들을 불러들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호도 진에 잘 보이려고 명한 바대로 시행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키는 어릴 때 가군의 궁에서 가군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된 까닭에 그네에 대하여 각별한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편 제항공은 진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받고는 진나라 사태에 개입하려고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 고량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를 위하여 진군과 주왕실의 왕자당이 이끄는 왕군도 이미 진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섭붕을 보내어 왕군과 진군을 돕게 하고 자신은 고량에서 진나라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진나라에서는 이것과 비정이 호돌의 지위를 받아 군위에 오르는 절차를 이행하여 기원전 650년 4월에 이호가 군위에 오르니 이가 진해공입니다. 진해공은 아들 을을 세자로 세우고 호돌과 객사를 상대부로 여의생과 거계를 중대부로 도안이를 하대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들은 전과 같이 예우하였습니다. 진나라 내변 때에 이호 등과 관련한 기록이 상이합니다. 첫째, 진나라는 중의가 군의를 사양한 후 이호에게 입국 종용 사자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주일국지 제28회에서는 중의가 군의를 사양하자 이극 등은 이호에게도 입국을 종용하는 사자 양유미와 도안이를 보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세가와 국어진의 이에서도 이호에게 입국을 종용하는 사자를 보냈다고는 기록하고 있으나 진세가에는 이호에게 간 사자의 이름은 없고 국어진의 이에도 이호에게 간 사자는 양유미가 아니라 포승호였고 포승호를 이호에게 보낸 사람도 이극이 아니라 여의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진의 이의 기사만으로 본다면 이호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것은 진나라의 공의가 아니라 이호를 따르는 세력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호가 군위에 오르기 위하여 이호의 지시에 따라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간 인물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동주일국지 제28회와 국어진의 2에서는 이호의 부탁을 받고 양유미가 진나라에 갔다고 묘사 기록하고 있으나 진세가에서는 이호의 지시에 따라 거계가 진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계가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직접적인 기사는 없으나 좌전 노2009년조에서도 거계가 이호에게 뇌물을 바쳤으라도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점, 진목공과 거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좌전 노2009년조도 거계가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진나라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이호가 진나라 군위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임을 감안하면 이호 입장에서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자기 사람도 아닌 양유미에게 시켰을까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호의 지시로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간 인물은 제28회의 묘사와 같이 양유미가 아니라 진세가의 기사와 같이 거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국어진의 2에서도 양유미가 진나라에 갔다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때 양유미는 표면적으로는 진나라를 위하여 진의 공의에 따라 진나라에 가서 진목공에게 진을 위하여 망명중인 공자들 중에 한 사람을 군위에 세워달라고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호의 지시에 따라 진에 가서 진목공에게 이호를 세워달라고 청했다는 제28회의 묘사와는 진나라 방문의 과정, 목적, 의도가 전혀 상이합니다. 국어 진의 이해는 여의생은 차기 군위를 두고 대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칫 내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그 누구도 불복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진나라의 도움을 받자고자 한 대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양유미를 진나라에 보냈다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의 지시로 진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간 인물은 제28회의 묘사와 같이 양유미가 아니라 진세가의 기사와 같이 거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왕자당이 이끄는 왕군을 보낸 주나라 왕입니다. 동주일국지 제28회에서는 이호가 옹기될 때 주회왕이 왕자당을 보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연표 기원전 650년 제난과 좌전 노2010년조에서는 이호는 기원전 650년 4월에 옹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주회왕이 기원전 653에서 652년에 죽은 것을 감안하면 왕자당을 파견한 왕은 주회왕이 아니라 주양왕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8회에서도 진해공 원년 즉 기원전 650년을 주양왕 2년이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진나라 내변 때 이호에게 입국 종용 사자를 보냈을까 하는 점, 이호의 지시에 따라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간 인물, 이호가 진에 바치겠다고 한 땅과 관련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짓 시잉 부부는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승무원인데요. 시잉의 아내는 2014년 3월 8일 오전 0시 41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경으로 향하다가 인도 양상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근무를 받고 실종된 여객기에 타지 않아 239명의 희생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잉 부부는 참으로 기뻤겠죠. 그러나 시잉은 같은 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다가 진러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비격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에 탑승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것이 시잉은 원래 비격된 여객기에 탑승할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또 시잉이 먼저 요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판에 동료와 근무를 바꾸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아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며 시잉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텐데 또 다른 운명의 번동에 자신이 걸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시잉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